안녕하세요. 월수금은 그래도 방송을 최소한 한 편이라도 올리려고 노력하는 스타이프 인사드립니다. 오늘 날씨 안개가 많이 꼈는데요.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좀 일이 많긴 했는데 그래도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안개 낀 날씨 좋아합니다. 분위기도 가라앉고 좀 차분해지지 않나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의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돌문화가 또 이상한 짓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SEC가 제네시스하고 제미나이를 제미나이 언이라는 비등록 암호화폐 자산을 판매해서 이제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증권법을 위반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기소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크립토 암호화폐 이제 종사자들은 우리의 증권법을 따라야 된다. 이거는 진짜 제가 정말 웃겨서 웃는 거거든요. 투자자를 보호하고요. 이거는 이제 옵션이 아니라 이게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도 지어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암호화폐 자산인데 크립토 애셋 시큐리티, 크립토 자산 증권법. 이 말이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제미나이, 윙클보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망스럽다 이제 이런 말을 했고요. 보시면은 이제 언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NIDFS라고 뉴욕에 있는 이제 금융 이제 규제 기관인데 17개월 동안에 언프로그램에 대해서 SEC랑 논의를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알리기 전에 언론을 통해서 소송을 해서 이제 뒤통수를 때린 거죠. 리플 소송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꼭 아셔야 되는 게 지금 미국 암호화폐 규제는 스탠스를 정확하게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싱가포르나 일본 같이 규제 친화적인 프렌들리 그런 뭐 이코시스템이 아니고요. 이제 집행을 통해서 SEC를 앞세워서 본인들 손아귀에 넣겠다. 이제 이런 심산인데 이렇게만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건 제가 뒤에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말이 나온 게 말씀드리면 이번 FTX 사태는 이 부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작전이었다. 그리고 거 봐라. 우리 말 맞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당성을 계속 부여하는 작전이었다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리플의 경우는 저는 두 가지가 다시 한번 제 생각인데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리플사가 미국의 블록체인 회사잖아요. 가장 큰 암호화폐 회사였기 때문에 미국에서 리플 케이스 스탠다드를 만들어서 강경한 규제를 만들려는 이제 그런 속셈이고, 두 번째는 은행권 세력의 압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도 생각이 그래요. 왜냐하면 미국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SEC 반대 의견들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을 대표하는 황금알을 날 수 있는 블록체인 회사를 그냥 그동안 수고했다. 다른 나라로 가라. 포린 컴퍼니 만드는 게 저는 상상이 잘 안 갑니다. 제가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해봤긴 했는데 그래도 꼭 나쁜 소식은 있는 거 아닙니다. 자, 이분 미국에 사신 분은 아실 것 같은데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정치적인 거 이제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사실은 말하는 것도 좀 짜증이 나요. 왜 우리가 리플을 투자하는데 암호화폐 투자하는데 다른 나라 이제 정치까지 생각해야 되는지 이런 코인은 정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리플은 못 해주실 것 같아요. 시간이 한참 지나도.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분이 케빈 맥카르티인데 미국의 공화당 출신입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에서 하원 의장이 되었죠. 그 민주당 후보랑 거의 4표 차이로 216표 대 212표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굉장한 접전이었는데 일단은 공화당 분이 이제는 미국 서열 3위 하원 의장이 되신 부분입니다.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냐면요. 제가 하냐면은 공화당 쪽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훨씬 더 친화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돌문화는 민주당 쪽이죠. 또 하나 대표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도 역시 공화당 출신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제미나이 그 소송에 대해서 이번에도 아무도 보호하지 않고 다시 한번 게임에 늦었고 정치적인 집행을 통한 규제는 이런 전략은 일반 투자자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게리 겐슬러 처음에 이제 임명됐을 때부터 강도 높은 이제 질문도 많이 하고 대표적으로 XRP는 증권이 아니다, 상품이다. 지금까지 계속 스탠스를 바꾸지 않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또 공화당에 많다. 그래서 호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거 중간에 하나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바이낸스 아마 사용하신 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유럽 7개국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소식이 나왔어요.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제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얘기 드렸는데 여전히 앞으로도 별 문제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요한 소식이 나오면은 그래도 그때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오늘은 비도 오고 그래서 제가 파전에 막걸리를 한잔 하고 싶긴 한데 저는 뭐 술을 그래도 거의 잘 안 먹습니다. 뭐 맛있는 거 뭐 나쁘지 않은데 저는 항상 그래도 최대한 정신을 맑게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오늘은 살짝 땡기긴 하네요. 자, 이제 이어서 존 제튼 변호사님이 2023년 리플 소송에 대해서 예측을 하셨는데 예측은 언제까지 예측으로만 보셔야 됩니다. 당사자들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조언을 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이제 예측을 보면은 리플은 약식 판결까지 갈 것 같다. 저지 토레스 판사가 결정할 때까지는 뭐 이제 합의가 안 될 것 같다. 결국 뭐 약식 판결 가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하나 이상 거래소가 등록되지 않는 증권법에 증권을 팔았다 그래가지고 아마 또 소송을 당할 것 같다. 세 번째는 좀 놀리는 것 같은데요. 이제 샘 뱅크 프리드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샘 뱅크 프로드, 샘 뱅크 뭐 사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팅을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뭐 안 좋은 게 나왔다. 이건 좀 놀리는 것 같습니다. 당연한 거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좀 포인트라고 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암호화폐에 있어서 이제 SEC에서 게리 갠슬러가 사임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 보시면 게리 갠슬러가 end of year 올해가 가기 전에 사임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희망 화루를 제가 드리자면은 제 희망 회로입니다. 다시 한번 제 의견입니다. 이제 게리 갠슬러가 제이 클레이튼처럼 그렇게 빤스런하면서 여기에 임시장으로 누군가 이제 암호화폐 친화적 인물이 왔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리플사 케이스도 종료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요. 이건 좀 웃겨서 보다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 SEC가 XRP를 리플사를 날려버리려 그랬는데 이렇게 이거 수박인가요? 진짜 아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SEC는 이제 원래대로 하면은 의회가 그 허락한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소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35년 리플 이제 변호사 35년 그 이제 변호사 경험에 있는 스튜어트 알도라티가 이제 여기다가 썼는데요. 리플 의회는 최근 암호화폐 전염에서 SEC의 역할을 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여기다가 좀 이제 아티클을 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그 엄밀히 따지면은 SEC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이제 자유로움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주장하는 암호화폐에 대한 광범위한 관할권은 원래 없는 게 팩트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원래는 SEC는 의회가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는 대공황 이후 SEC가 결성한 뒤 SEC 같은 정부기관이 통제 불능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1946년 입법 개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SEC가 하는 게 불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합법도 아닌데 그냥 맘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의회 분위기를 보면은 SEC가 나쁜 행위자보다 암호화폐 뭐 쉽게 말하면 돈 쫓는 거죠. 돈을 쫓는데 더 관심 있는지 올바른 질문하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 그 옆에 그 공화당이랑 그 민주당 그 부분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의회가 업계에 절실히 명확성을 제공하므로 2024년에 주도권을 미국이 다시 한번 암호화폐 주도권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부분 이제 이해하셨다고 보고요. 또 하나 이제 이분이 헤다라 해시그래프 이제 사장인데요. 이제 닷컴법을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조금만 듣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late 90s, Yes. we had this web thing that had come along. Yes. Everybody starts a web company. Yes. And I like pets. I'll make a pets.com. I don't have a business plan. I don't actually know what I'm going to do with it, but I'm going to go to People invest. VCs Yeah. and get millions of dollars from VCs because 100%, yeah. I'm going to have a website and web is cool.
이제 포인트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90년대 닷컴 버블 때 예를 들어서 패츠닷컴 이제 반려견 사업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도메인만 패츠닷컴이라고 만들면은 실제 아무런 가치가 없었는데도 그때 이제 VC들이 이렇게만 만들어도 투자금을 이제 몇십억씩 받았다. 굉장히 무지한 시대였죠. 지금 생각해보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암호화폐랑도 비슷할 수도 있다 보는데요. 사실 뭐 따지고 보면은 개발자는 뭐 기숙사에 뭐 애들 2명, 이제 스튜던시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기숙사에 2명의 키즈가 있었는데 몇 억 달러의 가치 있는 회사가 돼버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중에 그 당시에 조금 회사 중에서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의 이제 모토가 우리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걸 만들겠다. 지금 리플사가 추구한 건 똑같죠. 리얼 발류, 리얼 유틸리티. 그래서 VC들이 그 당시에 투기적인 가치가 있다가 닷컴 크래시가 왔고 다 꺼지고 그 닷컴 버블이 그다음에 좋은 회사만 남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제 지금 암호화폐 시장도 비슷하다. 그래서 상당히 아직은 초기 시장.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암호화폐는요 아직도 굉장히 저는 초기적인 시장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말하는 게 결국은 진짜만 살아남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면은 닷컴 버블이랑 암호화폐가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주 비슷하잖아요. 근데 조금 이제 갭이 있긴 합니다. 근데 진짜만 살아남는다 이거는 뭐 예측이 아니라 진짜 그 발류하고 가치랑 유틸리티가 없으면 살아남을까요? 지금 닷컴 케이스에서 그대로 볼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조금 차이가 있다면 이때는 뭐 95년에서 5년 정도였잖아요. 5년 정도 이제 그 이제 버블이 있었고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긴 건데 여기는 뭐 좀 여러 가지 팩터가 있죠. 인구도 많아지고 IT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돈도 많아지고 사기꾼도 많아지고 그렇지만 결국 핵심적으로 보면은 앞으로 지금 이거는 제가 거의 확신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기의 문제지 지금 이렇게 많잖아요. 2만 개가 넘는데 이게 다 살아난다 생각할 수 있을까요? 뭐 생각하는 거는 뭐 여러 갈래가 있겠지만 저는 많이 죽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가치가 없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몇 가지 살아남는 거 아마존, 페이스북 초기 투자자처럼 그 몇 가지 코인들이 살아남는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 투자한 분들은 상당한 돈을 수익금을 거둘 수 있겠죠. 여기 예전에 한번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99%의 크립토가 암호화폐가 아마도 0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서 진짜 문제하고 진짜 고객들을 위한 이제 고객들을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업체는 살아남을 거다.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 무슨 위인전 같이 글을 썼네요. 자, 근데 이게 팩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리플 XRP에 투자하는 투자자 중에 한 명이고요. 이때도 이거 재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2020년이죠. 2020년에 리플사는 5년 안에 아마존처럼 될 것이다. 그만큼 가치가 높아진다.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다시 한번 말한 거고요. 2025년이면은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이런 부분 한번 참고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